회원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잔 한 번 다 드시죠. 서로 인사하시고 누가 건배 한번 뭐라고 해요? 자, 시들이 모든 군인들의 건강과 또 그 아름다운 창작을 위하여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에는 12시 반에 문을 열어서 저희 킹가루 회원들이 다 준비하기로 했는데 조금 연결이 잘못돼서 2시쯤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준비를 같이 했어요. 우리 7개 문학회에서. 그래서 이번 7개 문학회 합동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더 우리 캥가루 동인의 연말 합동 모임에 있어서 이기순 선생님의 소설집 어제 오늘 내일에 말한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 축가로서 박성순 선생님 축가가 있겠습니다. 박성순 선생님은 뉴질랜드 박성기 작가의 동생이 되십니다. 많이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식한 10분 정도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아서 참 다시 반갑고 이제 그랬는데 초청해 주셔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최근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2곡을 이제 부를 텐데 그때 부른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2곡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부르고 싶어서 이를 다시 부르는데 제 방송도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For those who cannot understand Korean, especially John and Brandon, I'm going to sing 2 songs. The first one called We Are One, and the second one is You. I'm sorry, I have to sing in Korean, okay? So, You. 미님 귀화의 제11회 민초해 문학상 수상 작품명 바닷가의 토지를 진심으로 축하하오며 이는 우리 호주 교민의 자랑이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5일 문학동인 캥거루 회원 일동. 다음은 계속해서 제14회 민초문학상 상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서두없이 먼저 말씀드렸는데 캐나다에 계신 민초 선생님께서 만든 해외 민초문학상은 상금이 5,000불입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전달 받으셨고 원래는 민초 이효식 선생님이 오셔서 이 상패를 전달하기로 다 했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메시지고 오고 그러는데 아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셔요. 그래서 이 상패 전달은 여기서 할 텐데 요 전에 3분 동안 이 상에 대한 비디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양 발전하고자 노력함의 그 뜻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 동포들이 10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해외 동포들을 위한 문화 전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상이 어느 나라 동포 사회에서도 시도되지 않고 있음을 통감해 왔습니다. 모국에서는 많은 문화권이 제작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주지 사실이지만 그 상이한 것을 해외 동포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 길을 열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2세, 3세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절박성을 통감하며 이상을 만일이라도 우리 민족 100년 대계에 민족의 부류와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그 부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힘차고 희망에 찬 일이 되겠습니까? 해외 동포 제일님, 우리도 이스라엘, 중국 민족 못지않게 조국애와 민족애를 키워나가는 척경이 무엇인가를 아직 남에게 내놓지 못할 부끄러움이 있지만 조그마한 정성이 남아 조국의 동포에 대한 저희 간곡한 염원을 생각하시어 동포 저희들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 그리고 지도를 갈망하며 간략히 민족회 문학상 제정과 그 취지에 관하여 진솔한 마음을 피력해 보았습니다. 제2회 3회 역대 수상자들입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년 2명, 2018년 드디어 호주 이기신 죄송합니다. 앞에 그 앞에 요거만 신경이 현미까지 나오면 나오고 있다. 네,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우리 이 교수님하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찍어야 돼요. 이거 사진 중요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제11회 민초해외 문학상 소설 부문 호주 테레사 리 기와는 해외 750만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결의어를 밝혀 동포사회 정서순환을 위해 문학성 있는 작품을 발표하여 해외 한인 동포 문학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겨주셨기에 제11회 민초해외 문학상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12일 민초해외 문학상 운영위원회 회장 민초 김유식 건널. 요거는 제가 카메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캥거루 다음에 다시 좀 찍어주세요. 아까 꽃이 없어서 너무 밋밋해.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캥거루 문학회 소설 분과 발표식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캥거루 문학회에서는 스필과 시 이렇게 따로따로 모였습니다. 근데 스필에서 소설과 같이 모였었는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소설을 다시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신이라고 합니다. 이기수님의 그 출판 기념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2개나 또 상을 제가 모르는 상을 또 받으셨는데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올해 10월 9일 날 저희가 소설 공부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이기수 선생님이랑 저랑 둘뿐이에요. 선생님 회장하시고 저는 총무를 맡아달라 하셔가지고 지금 총무를 맡고 있는데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라는 말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소개를 할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임시 모임 장소는 저희가 에핑클럽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2달에 한 번, 그러니까 홀수달 화요일 12시에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회원 자격은 단편이든지 꽁트든지 어떤 글이라도 소설에 가까운 글을 한 편 써서 올리시면 그 남아있는 그 회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입회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회장을 뽑으려고 하고요. 회장하고 총무는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되니까 회장이 지목하는 사람이 총무가 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만나는 취지가 글쓰기니까 한 단락씩이라도 꼭 써오시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못 써왔다 그러면 벌로 그날 그 회원들에게 커피 사기 그게 벌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비를 10불씩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5불씩만 내시면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열성이 있고 글을 쓰시고 싶으신 소설을 쓰시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10편의 소설이 들어있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사는 호주 땅은 범죄자가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저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호주의 역사나 배경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범죄자의 도시의 범죄자의 식민지에서 무슨 일이라는 파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저기 다 읽기가 좀 길어서 제가 인상 깊었던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여자는 읽던 책을 손에 든 채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여자는 살면서 늘 실내보다 더 추울 때가 많았다. 자궁 안에서 태아가 꿈틀거린다. 식민지 개척시대 죄수들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땅에서 길을 닦고 식민지 청사를 건축하고 선착장과 주거지 등 닥치는 대로 형벌 노역을 해야 했다. 길고 긴 항해 끝에 하산한 그들은 곧장 감시원의 채찍을 맞으며 참으로 기가 막힌 다양한 임시 구치소로 이동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형편없는 환경과 몸을 생략고체 뒤에 부분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그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인데요. 한 나그네가 먼 사막을 걸어가고 있다. 그 나그네가 분명 여자 자신은 아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노인인지 분명하지 않은 나그네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지친 발을 끌며 걸어간다. 멀리서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목이 마른 나그네는 입안에 모래를 뱉으며 바스라질 듯 마른 입술을 핥는다. 한 발씩 한 발씩 떼며 움직이는 나그네의 혀는 눈바닥처럼 갈라져 있다. 나그네는 모래를 덮어쓴 눈꺼풀을 간신히 뜨고 멀리 시선을 던지지만 오아시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노란 사막뿐. 그러나 갑자기 나그네가 거대한 물의 폭풍에 묻혀버린다. 여자는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나 불룩한 배를 쓰다듬는다. 나그네가 마치 자신의 뱃속의 아이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갑작스럽게 여자의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달링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남자를 다급하게 소리쳐 부른다. 감사합니다. 축사까지 할 그런 저거가 아닌데 어떻게 저한테까지 그 축사 노래가 왔어. 사실 뭐 특별하게 축사를 준비한 건 없습니다. 뭐 그냥 축하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도 또 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지금 그 딱 읽으신 귀절에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땅에서 길을 닦고 이 글을 딱 듣고서 제가 이제 떠올린 분들이 문학을 하기 어려운 곳에서 사실 시드니 호주가 문학을 하기가 좋은 곳이냐면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론 초창기에 오셔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저도 뭐 세잡도 뛰어보고 뭐 그랬습니다. 처음에 와서. 그래도 여기가 굉장히 편한 나라라서 문학은 사실 이게 편하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무슨 풍경이 보이고 어떤 뭐 드라마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면 뭐 글을 잘 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데서 글이 더 안 나오거든요. 갑갑하고 옥죄고 뭐 이런 데서 더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듯이 이런 시드니에서 처음에 그 편안함 때문에 오히려 문학의 길을 내기가 어려웠을 때 제일 먼저 그 길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아동문학가 이무 선생님, 1989년도에 제호문이라는 이름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드셔서 몇 분이 모이셨답니다. 거기에 이제 유필립 씨 나오고. 그랬다가 1992년도 정도인가 박철 시인이 합류하면서 92년도에 이렇게 뭐 정식으로 제호문이라는 단체를 이렇게 이끌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도 뭐 여기 이제 한호일보, 지금은 한호일보지만 과거에는 호주동아일보, 거기서 신년문예 하는 바람에 저도 어떻게 거기에 끼게 됐죠. 그래서 그 두 분의 역할 때문에 이 글 쓰는 길이 한 발 내딛어졌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효정 선생님이 시드니 문학회라는 이름으로 수필가들을 이렇게 발성을 하셔갖고 다시 또 새로운 길을 내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길을 내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여기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뭐 여러 가지 공이 있고 또 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맨 처음 길을 내기 어려웠던 이곳에서 누가 글을 써, 누가 시를 써, 누가 수필을 써, 이런 신문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글을 보면서 나도 써야 되겠다, 나도 쓰고 싶다, 이런 욕구들을 가지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그런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책들을 출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책 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그런 모든 길들이 아까 읽으셨던 이게 정말 가기 어려운 길을 한 발 한 발, 그 조금 아까 방금 읽었던 그 귀절처럼 한 발 한 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소설의 첫 발을 내딛어 주신 분이 그 우리 테레사 리 선생님이에요. 정말 소설의 불모지 같은데요. 제가 호주동화 그 예심을 보다 보면은 소설 부분은 정말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서울로 이렇게 보낼 때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시나 수필 또는 뭐 수기 이런 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본격적인 문학을 하기 시작하는 이 소설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재동포 문학상 뭐 이런 상을 타신 건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 소설집을 이렇게 아주 정말 멋있게 이렇게 출간하신 우리들 모두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엮어주신 그 이기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기순 선생님 축사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여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또 테레사 레이 선생님도 그 길 어쩌면 못 가셨을지도 몰라요. 같이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더 가실 수 있었던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축하는 사실은 우리 전체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주시고 또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수필가 그 같은 모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이런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하는 게 서툴고 경험이 없어서 써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드니의 문학인을 만나니 무척 반갑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이 자리의 주인공인 테레사 리 작가의 오늘의 영광과 발전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냄과 동시에 강가루 독립문학하려 마련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테레사 작가를 처음 만난 건 10여 년 전 동그라미 문학회였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문학 모임에 두 번째 나갔을 때였는데 그날 테레사 작가가 왔었습니다. 그때의 첫인상은 글 쓰는 여자 같다는 생각이 얼핏 지나갔고 그 특이한 분위기, 글 쓰는 여자처럼 보이는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 안에 함께 끼어있는 어딘가 시골스러운 고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상을 즐기는 저는 테레사 작가를 눈높이로 쳐다보며 슬쩍 웃었습니다. 첫날이고 회원 모두가 처음 만나서인지 조심스러운 말투가 조금 더듬거렸거든요. 제 첫날도 비슷했었죠. 테레사 작가는 본인 소개에서 교민들과의 왕래 없이 혼자 떨어져 살며 글을 쓰고 싶은 문학적 갈증의 해소가 급했는데 이렇게 문학계 회원이 되어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말과 조금 설렌다는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테레사 작가의 본인 소개를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도 있었구나 하며 위안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매달 한 번 모임이긴 해도 꾸준하게 만나다 보니 제법 정이 들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만났는데 우린 맥주 한 잔씩을 좋아하는 게 같은 취향이라 만나면 딱 한 잔을 마시면서 잡담을 줄겠죠. 그 잡담 속에는 테레사 작가의 소설 세계가 설명될 때도 있었는데 말투나 생각이 진지하고 열렬해 부러웠습니다. 테레사는 한결같이 소설만 고집하며 꾸준한 노력을 하면서 힘든 날도 있어 보였지만 비교적 즐기는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설 쓰기 연습을 붙들고 반복하며 승부수를 던진 대해동 부문학에서 소설 부문 대상을 받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탄력이 생겨 집중적인 소설 쓰기에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초 해외 문학상 수상은 테레사 작가의 간절한 소설 인생에 소설 인생에 대한 세상의 대답일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성취는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그 뜨거운 욕망을 결과로 내쫓기 위한 끝없는 투쟁이 필수라면 테레사 작가는 본인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걸 한결같이 고집하며 시간과 체력 투자를 집필에 올인한 게 오늘의 테레사 작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결정에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의 발전을 염원하는 그 모습이 전 늘 좋았습니다. 옆에서 본 테레사 작가는 문학을 사랑하고 소설의 허구를 즐겨 쓰고 재미있어하는 일 외엔 별다른 취미는 없는 것 같았는데 그렇기에 오늘이 있지 않나 합니다. 테레사 작가의 글 쓰는 욕구는 계속될 것이고 세상 대답이 없다 해도 그 상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재미를 포기 안 할 것입니다. 소설 쓰기가 그녀의 인생이니까요.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는 거라 테레사 작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나 봐요. 때로는 차고 냉정해서 10년이 넘는 지금도 전 제 생각을 말할 때 조심되거든요. 늘 겸손하지만 타인의 실수를 찍어내는 재주도 있어 혹시 부당한 일을 만나면 가차없이 자기 표현을 하니까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둘러만한 것보다 좋습니다. 글 쓰는 여자처럼 보이던 첫인상이 아닌 실제로 글을 쓰는 작가이고 게다가 당당히 두 번째 소설집 출연과 해외 민초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연달아 세 번째, 네 번째를 지나 더 많은 소설집 출연들을 바라는 건 물론
작품이 어느 영화인이나 방송인이 가슴에다 영화나 방송으로도 대박나길 기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Can you hear me all right with the microphone, or would you prefer without the microphone? With the microphone, okay. Well, what can I say after all those lovely compliments that Teresa has received? I thought I'd write a few little notes down to help to prompt me as I went along, but when I showed it to Teresa, she said no, not enough. So she wrote a novella, and she said, you have to explain all of this to the people very carefully. So sit back for the next hour and a half and I'll go through it for you, if you've got the time. Teresa didn't want me to say this, but I met Teresa about 14 years ago. She had a business in Adamstown, suburb of Newcastle, and Tuesdays and Thursday afternoons I used to go to the pub and I passed her shop, the shoe shop. There was a pair of tennis shoes in the window of the shop. That attracted my attention. So I went in, and there's this little lady sitting behind the counter, and I said to her, excuse me, are you Japanese? And she said, no, I'm Korean. Oh, okay, fair enough. There's a pair of shoes there in the window. I'd like to try them on. Great. So I bought a pair of tennis shoes and I gained myself a wife. From that day on, we've hardly been apart. Teresa's a lovely lady. She's had a tough life, hard times, but she's come through it all with flying colours. She has a great group of friends, as you all here are, and with Teresa, I've met a lot of lovely people in the Korean community, and I really feel part of the Korean culture and community. A couple of funny stories about Teresa. She likes to talk to you about different aspects of her writing. Now that's okay, I can sit and listen to it. But one morning I could hear her talking, this was quite early, this is about 4 o'clock in the morning, hear her talking in Korean. And I said, who's she talking to? I stuck my head out the door and she's talking to the dog. And she's discussing the theme of a new novel with the dog in Korean. Of course, the dog was sitting there, so I heard, what's going on here? But anyway, it was quite a good morning. I'm very proud of Teresa. She told me early on in our relationship that her ambition was to become a writer. And I think with her hard work and her attitude towards her writing, she's well on the way to doing that. Love you, darling.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all so much. 오늘의 얼굴마담 인사드립니다. 마이크 닫죠.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한 인사를 읽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눈빛을 보면 말이 그냥 이렇게 3000% 빠지니까 시드니의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싶어서 선뜻 행사를 허락했는데 꽤 부담스럽네요. 그렇긴 하지만 연중 가장 바쁜 시간임에도 이렇게 많은 문인들이 참석하신 것을 보니 무척 감동 먹었습니다. 시드니 문인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정말 황홀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었다는 고백만은 꼭 믿어주시길 부탁합니다. 분주한 세상에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일은 한참 억울합니다. 그러나 글을 쓰면서 좋은 문인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 저는 그 억울함을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글 쓰는 다른 유익함에 대해서라면 문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저는 그만 입을 닥치겠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형편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문학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야 할 곳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한 쪼가리 선글을 들고 문인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만큼 가슴 설레고 기다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득달같이 뉴캐슬에서 시드니를 향해 달려가고는 한 세월이 벌써 6, 7년입니다. 기차역에서 밤늦게 1시간 이상을 기다릴 때는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견적이 안 빠지더라고요. 자정이 넘을 시간에 설렁한 객차에서 마약하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있었지만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하긴 뭐 마약이나 문학이나 미친 것으로 치자면 시간이었으니까요. 득택에 입에 거품을 물고 덜덜 떨고 있는 중독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밤 찌른 사람들과 마주보고 앉아서 시답잖은 말을 주고받고 했죠. 인간이란 참 고독한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 차이란 스님의 말처럼 시골 촌딱이 도시인 시드니에 내려가서 첫날 만난 사람들이 유영재, 최옥자, 권원예, 조나신, 차혜란, 김병숙 선생님들이었어요. 오늘 대부분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고 눈물이 쏙 빠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첫날의 기억이 3D 영화처럼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글을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글 쓰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던 저희 첫말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함께 모여야 자극도 받고 격려도 하면서 글을 쓰게 된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슬금슬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 시간들은 꼭 글뿐만 아니라 인간성 검증받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민문단에도 통과 의뢰라는 조사가 빡빡하더라고요. 하여튼 한 줄 두 줄 쓰다 보니 소설집 2권을 내게 되었네요. 지금은 3번째 단편 소설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 온 초창기는 먹고 사느라 글 쓸 꿈도 못 꿨지요. 그러면서 늘 한국 생각만 하곤 했어요. 그나마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정체성도 단단해지고 노스텔지어도 해결했죠. 한국을 향해 뻗어있던 고개가 시드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동기 동창들이나 친지들보다 문인들이 늘 더 그립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가요. 얼마 전 동인 한 분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죠. 너무 갑자기 들은 탓에 농담인가 그냥 해보는 말인가 한데도 뭔가 찌르르 제 마음을 후련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직은 제가 만난 문인 중에 먼저 가신 분이 없습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언제 어떤 문인의 장례식에 제가 먼저 가게 되거나 제 장례식에 문인들이 오시게 될지는 모를 일이죠. 서점에서 제 책 소개를 이민작가로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이민자는 하는 수 없이 한국과 구별 인식되는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국을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되나 봐요. 그러니까 등 돌리고 고국을 떠나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민자들끼리의 문화가 세상 절실해지더라고요. 재외동포, 해외동포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민초해외문학상은 제가 받기엔 참 부끄럽습니다. 시드니에 소설을 쓰는 작가가 적다 보니 작품성이 떨어지는데도 제게 상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설을 쓰라는 격려의상이라 깨닫고 열심히 소설을 쓰겠습니다. 이번 소설집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1집과 3집의 가교 역할인데 뭐 하며 뻔뻔스럽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출간을 해야 했는데 그만 자살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다음 3집에도 큰 공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책에 실린 글들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감옥 얘기가 많습니다.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읽은 것들 짧은 시간에 썼고
단편으로 지켜야 할 틀에 별로 구애를 안 받고 자연스럽게 써보았습니다. 감옥 이야기를 수필로 쓰자고 출발을 했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소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토픽션에 속하는 작품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15불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와인도 한잔 하시고 김밥이나 떡이라도 좀 드셨나요? 본전 생각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와인은 제가 준비한 것이네요. 하지만 누가 준비를 했든 맛있게 드시고 후회하시지 말길 부탁합니다. 책 내용은 김미경 선생님이 맛배기로 읽어준 것 정도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책을 출간하면서 야단법석을 뜨는 일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왠지 출간을 하고 나면 작가로서 문학적 키가 조금 더 자란다는 느낌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해외에서 한국어의 출판사를 통해 책을 발간하는 일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복잡한 일을 겪고 나면 작가로서 각오가 달라진다고나 할까요? 이번 출간을 하는 데는 이승하 교수님의 힘이 컸습니다. 해설도 써주시고 출판사도 소개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말이 많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캥거루 동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아주 각오는 아니라서 감은 잡았죠. 이혼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뜻으로 행사를 마련해 준 것을요. 떡값을 돈으로 갚을 자신은 없고 문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표양을 보이고 열심히 소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팔고도 붙이고 총주의한 유금란 선생에게는 떡 한 조각을 나눠드리고 싶네요. 수천 명의 경쟁률을 뚫고 수상한 동서커피 문학상이나 축하드려야 할까 봐요. 물론 저도 한 4년 전에 같은 상을 받긴 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시드니 문단에는 이미 훌륭한 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인단체들이 열심히 문학 수업을 사가고 있죠. 또 제가 알기로 시드니 문단에 나오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시는 역량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들도 있을 것이고요. 바라기로는 시드니의 문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길 열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뜻이 고스란히 문학 사랑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트 시드니 문학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이 모임은 아까 조금 전에 아까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12시 30분에 문을 열어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늦게 열어서 우리 6개 단체가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문학 모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1년에 오늘같이 한 번이나 두 번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정례화됐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모임 안내를 잠깐 하겠습니다. 글문이 문학 사랑에 우리 체육자 회장이 외 여러 회원들이 오셨어요. 거기에 매주 첫째 주일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자 회장님 비롯해서 글문이 문학 사랑에 잠깐만 일어났다 하시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이따가 또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로만 허스트 카톨릭 교회의 안치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잠깐 아유 반갑습니다. 동그라미 문학계 윤영 회장님 비롯해서 회장님 잠깐만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니 골드세어 문학계 우리 권내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학동 호주 한인 문인협회 구목회 회장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문학동의 캥거루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죠. 우리 신스필 소설 함께 같이. 오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드니 내에 있는 우리 한인 문인들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물론 자기 거리나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달라서 모이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님들께서는 남으셔서 정리 다 해주셔야 됩니다. 캠프님들은 못 나가요. 다 나와요? 예, 다 나와요. 저 뒤에 저거 나옵니까? 예. 하나, 둘, 셋. 시드니 문학회를 위하여. 다 같이 아니 세 분 오시면 안 될까요? 세 분. 다 같이 그러면 take one with you guys in it. 그런데 저기 아저 사람 카메라 저기 좋지. 카메라 저기 찍는 저분이네요. 그럴 수도 있어. 좀 붙어주시고 다시. 서울대 정신에서 화이팅. 선생님도 오시고. 원, 투, 쓰리, 파이팅! 원, 투, 쓰리, 화이팅. 화이팅. 다 올려줘. 어떤 분은 올리고. 하나, 둘.